안녕하세요. 레드존 비디오입니다. 오늘은 간만에 시승차 한 대를 운전하게 됐습니다. 시승차는 이게 스티어링 휠에 마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푸조입니다. 푸조 308이죠. 푸조 308 현재 판매되는 모델이 그 엘리르하고 아마 GT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GT입니다. 가격은 4,350만원이죠. 자,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은 좀 희귀하다고 볼 수 있죠. 일단은 지금 현재 거의 판매되지 않는 C세그먼트 해치백입니다. 그 중에서도 디젤 모델이죠. 일단 국산차 중에서는 C세그먼트 해치백이 현재 판매되는 게 기아 K3 GT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차는 디젤은 안 팝니다. 제가 알기로는요. 1.6 터보 가솔린만 팔죠. 그리고 전용 모델도 아니에요. 세단 파생형 해치백 모델이죠. 전용 모델이 i30가 있었는데 이 모델은 지난 2020년에 단종이 됐습니다. 그리고 현재 수입차 중에서는 아마 이거 외에 폭스바겐 골프가 있는데요. 이 골프는 2.0 터보가 있고 2.0 디젤이 있죠. 그리고 2.0 디젤이 150마력인데 이거는 1.5 디젤이거든요.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일단 스펙상으로는 폭스바겐 디젤보다는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고속 연비 기준으로 얘가 19.6km고요. 폭스바겐 골프 2.0 TDI는 21.3km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차량 가격도 아마 폭스바겐 골프가 하위 트림은 모르겠는데 상위 트림은 이게 더 비쌉니다. 이 차가 1.5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4,350만원이고 폭스바겐 골프 같은 경우에 제가 가격표를 자세히 못 봤는데 아마 3,700만원대면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물론 뭐 편의사양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낫겠죠. 자, 방금 제가 시속 90km 전속주행 상태에서 연비를 측정을 해봤어요. 연비를 측정한 결과 리터당 33.3km가 나왔습니다. 뭐 이 정도면은 당연히 아주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제가 좀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 걸까요? 저는 1.5 디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8, 90 정속 주행 하면은 리터당 한 35km 이상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좀 이 차는 작고 가벼운 C세그먼트 해치백인 만큼 일단은 뭐 도심 주행에서 아무래도 조금 좁은 도로를 주행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. 그리고 차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연비 측면에서도 좋습니다. 아까 90km 정속 주행 시 리터당 30.3km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어지간한 시내 도로에서도 아주 꽉 막히지 않으면은 못해도 한 리터당 15km 이상은 나와주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이 푸조 같은 차들이 스티어링 휠이 작은 편이잖아요. 그래서 이 코너를 돌 때 지금은 좀 고속 완만한 코너긴 한데 좁고 이 저속 코너가 많은 와이딩 로드에서는 참 재밌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. 스티어링 휠이 작으니까. 그러면서도 반응도 아주 정교하고요. 이거는 뭐 이 모델뿐만 아니고 이전에 푸조 308 그리고 307도 그랬고 심지어 이 반응은 약간 다르지만 뭐 푸조 3008이나 5008 같은 MPV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은 스티어링의 반응 하나는 정말 일품이라 생각을 합니다. 푸조가요. 그리고 푸조도 그렇고 르노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시트의 진심인 것 같아요. 진짜 이 GT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엘리르는 이 시트 길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없을 것 같은데 GT 같은 경우에 운전석 시트를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시트가 있지 않습니까? 이 난방기 외에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주행 중에도 내가 허리가 좀 살짝 뻐근하거나 약간 통증이 있다, 그리고 뭐 어깨가 결린다 할 때 이 기능을 쓰면은 뭐 일단 뭐 코지마나 바디프렌드 같은 전문적인 안마 시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등이나 어깨를 마사지 해주면서 허리까지
상대적으로 편안한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비게이션이 있고요. 그런데 이 기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 단속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내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 TMM 내비게이션을 쓰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.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지금 TMM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TMM 내비게이션하고 다르게 속도가 뭐 단속 중에만 조금씩 뜨고요. 평소에 안 뜨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이게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는데 이건 아마 설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이게 이 스크린 인치수가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가로로 쭉 길어가서 저는 뭐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만족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인스트루먼트 패널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다른 브랜드보다 약간 위로 올라와 있고,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이 보통 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 계기판을요. 그래서 그 좀 보려고 하면은 약간 고개 이렇게 올리거나 뭐 아니면 살짝 밑으로 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이 차는 일단 D컷 스티어링 휠, D컷도 아니죠. 이게 무슨 컷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가 그 좀 깎여져 있는 걸, 이 아래 위가 다 깎여져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? 아무튼 그 용어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패스하고, 이 스티어링 휠이 계기판을 가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계기판 정보를 볼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계기판이 작으니까 이 속도계등, 그 속도계나 뭐 다른 각종 차선 이탈 경보, 그런 그 복합적인 정보들을 보는데 이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이 차는 C 세그먼트라서 i30N나 뭐 아니면 뭐 K3 GT 같은 해치백하고 동급이긴 한데, 이 차가 상대적으로 좀 짧거든요. 전장이요. 축거는 긴 편인데,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망한 게 뭐냐면 이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겁니다. 생각으로 좁아요. 시트도 좀 작고 레그룸도 좀 작아요. 그래서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앉아보면은 이 푸조 308, 그러니까 C 세그먼트라고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액센트나 뭐 프라이드 있잖아요. 예전 그 소형 해치백, 한 등급 낮은 소형 해치백하고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시트 길이도 짧아서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편하다고 하는데, 좀 덩치가 큰 남성분들이 타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. 일단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. 시트도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서스펜션도 후륜이 토션 비빙이긴 한데 그 요철이 많은 구간을 지나도 승차감을 크게 해칠 정도는 아닙니다.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. 아마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바꿔도 나중에 시동을 껐다 키면은 원래 2번 있죠? 2번 모드로, 기본 2번 모드로 바뀌더라고요. 저절로요. 이거 저장하는 법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대부분 요즘 차들이 다 터치 스크린화 됐죠. 메뉴들이 간결하게 뭐 터치 스크린 통해서 뭐 공조장치 오디오 같은 거를 조작을 하라고 다 터치 스크린으로 했는데, 그래도 일단 물리 버튼이 한 7개 정도 있긴 합니다. 그리고 볼륨 같은 것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이얼이 있고요.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게, 예를 들어서 요 앱스럽 상태 있잖아요. 여기서 이 두 번째 버튼이 이게 온도 설정 버튼이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좀 온도 화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안 바뀌더라고요.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온도 화면으로 바뀝니다. 요 집 홈 버튼을 누르고 요걸 누르면은 바뀌는데, 앱 서랍을 누르면은 안 바뀌더라고요. 예전에는 요 푸조가 썬루프가 아니고 뭐 문루프라고 해서 그냥 통유리만 달고 개방은 안 됐었는데, 이제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네요. 자, 그리고 푸조 308 GT는 타이어가
미쉐린 프라이머시 S1이라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는 둘두로 4018인데 이 타이어는 특징이 연비형 타이어입니다. 연비형 타이어인데 주로 여름철에 특화가 된 타이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겨울인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 타이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제가 이 차 가지고 눈길이나 뭐 빙판길을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제품이 연비형, 그것도 여름이철에 특화된 연비형 타이어인 만큼 별도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수입차라서 아무래도 4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혹시 뭐 기본적인 방청이 돼 있나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이너웍스 같은 경우는 도포가 안 됐더라고요. 물론 뭐 아연 도금은 되어 있다고 믿겠습니다만 이너웍스가 4천만 원이 넘는 물론 뭐 소형차지만 4천만 원이 넘는 수입차에 이너웍스가 도포 안 되는 건 조금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만약 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출고 후에 가능한 빨리 이너웍스 도포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참고로 이너웍스에 대한 컨텐츠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올렸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차하면서 느낀 건데 이 차 카메라 화면이 틴팅이 되어 있나요? 좀 어두워 보입니다. 제가 지금 타는 아반떼랑 비교해도 좀 어두워 보이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승차라서 그런지 아무런 틴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. 근데 카메라 화면이 조금 어두워 보이니까 그게 좀 물론 뭐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을 만약에 사시는 분들 누가 사면 좋겠냐면 그 장거리 영업을 주로 많이 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연비가 상당히 좋고 그 중에서도 또 운전을 좋아하고 또 뭐 와인딩 로드나 뭐 사실 2차로 서킷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 안 드리는데 뭐 디젤이고 하니까요. 뭐 가볍게 와인딩 로드를 뛰거나 뭐 짐카나 정도 즐기신다면 이 차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